안녕하세요 여러분. 4인국 청춘 라디오의 DJ를 맡은 조연서? 장재현입니다. 네, 어느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다들 행복한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사회인권국에서 이번에 방학 동안 많은 고민을 하느라 밤을 지새우셨을 여러분을 위해 각자의 고민을 담은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이번 라디오를 통해 더 건강하고 끈끈한 행정학과가 될 수 있겠죠, 재현님? 그럼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복숭아님이 보내주셨고요. 코로나 시국에 대학생활을 보내며 동기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 함께 다녔습니다. 따로 새로운 만남을 가질 일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와 친구들은 각자 다른 대학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가게 된 저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친해지기도 쉬웠을 텐데 하필이면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어 동기나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는 따로 연락해야 해서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온 동기들과 한 번씩 밥약을 한 거 외에는 대부분 혼자 한 학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대학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성격이 아주 활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새로운 동기들을 사귄 저의 친구들도 저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잘 하지 못했고 대학교 시험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 우울함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우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현님, 저 완전 소름 돋았잖아요. 왜요? 이게 완전 제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연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작년까지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늦게 올라와서 동기들을 되게 늦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먼저 친해진 동기들도 많아서 다가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인간관계를 다룬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얻은 답이 있는데 바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한다는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만큼 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 잘 안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데 지나고 되돌아보면 이게 절대 내가 못나서가 아니거든요. 먼저 겪었던 입장에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 나한테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또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취미도 만들고 자기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도움이 여러모로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릴 노래는 두 곡이에요. 하나는 라우브의 모던 러리네스고 다른 하나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입니다. 먼저 라우브의 곡은 제목처럼 현대의 외로움을 다룬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외로움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과 같은 이유로 추천드리고 싶고 디오의 노래는 마음고생하셨을 복숭아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탕진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이제 대학을 들어온 새내기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코로나라서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택한 건 과외였어요. 수능 끝나고 12월, 1월, 2월 과외만 주구장창하는 거의 과외 기계였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번 저는 상경을 했고 서울과 동기들과의 즐거운 대학 생활에 눈을 떠버렸습니다. 동기들 만나면 기본으로 밥, 카페, 술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러 다녔고 어찌나 사고 싶은 게 많은지 봄이면 봄맞이 쇼핑,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 화나서 쇼핑, 공강 때는 동기들과 놀러 다닌다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제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나 과외가 필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도 다 쓴다고 돈이 남아있지가 않은데 제 주변 동기들을 보니 적금도 들고 요즘 유행하는 주식도 하고 다들 돈을 알뜰하게 모으더라고요. 제 경제관념이 잘못된 건가 죄책감도 들었어요. 저도 성인인 만큼 책임감 있게 경제관념을 확립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돈 모으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가 생활에 쓸 돈을 스스로 벌겠다는 다짐한 것부터 저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 책임감을 안 갖고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본인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가진 것이 해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탕진재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으니 금방 해결 가능할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거나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건 어떨까요? 탕진재님을 위해 노래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라우브의 체인지스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 잘 해결될 거라고 탕진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천하게 되었어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연입니다. 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늘 나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저의 친구 키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키위는 아담하고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도 많고 사랑꾼의 면모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남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녀의 첫 번째 남자 A는 순수한 학생이었던 키위에게 속옷 사진을 찍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고, 물론 키위가 그대로 따라주진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 B는 화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교제하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남자의 분노의 정도는 그 정도를 말할 수 없이 거칠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나 한마디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던지는 일은 기본이었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 의자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때에는 한없이 자상했기에 선뜻 이별하지 못했던 키위는 오랜 시간 사귄 뒤에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남자 C와 네 번째 남자 D는 연락 문제로 키위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귀기 전에는 잘하던 연락이 사귀자마자 12시간 텀이 생기는 것은 물론 키위가 문자를 보내고 하루 뒤에서야 답장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키위는 답장을 기다리는 데에 지쳐 결국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남자 C가 사실은 키위에게 별 마음이 없었다는 식의 내용을 보냈고, D는 좋아하긴 하냐는 키위의 물음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잠수 이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키위의 친구인 저는 직접 겪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해서 같이 힘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의 깊이를 당사자가 아닌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고민의 경우에는 섣불리 해결하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친구분께서도 원님의 진심 어린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우선 친구분을 먼저 달래주고 그 후에 친구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추천드릴 곡은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힘든 친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드릴 곡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많이 듣던 곡인데 꼭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물방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종종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우울해지는 주기가 한 번씩 있어요. 딱히 특별한 이유로 인해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회의감이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원래 저는 연락도 잘 받고 연락도 잘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 하루에 한 번만 답장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밝았던 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연에 너무 공감이 되었던 게 저도 주기적으로 우울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친구들이 인생 노잼 시기다 라고 하던데 이게 혹시 재현님이 말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 시기에는 온갖 상념이 다 떠오르고 연락하는 것도 싫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무기력해져서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적응이 돼서 우울한 시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면 일부러 몸을 일으켜 바깥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누워만 있으면 늪에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점점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방울님도 밖에서 하는 활동을 일부러 만들어서 자주 나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영화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초반부의 월터는 제 모습과 비슷했는데 점점 월터가 도전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월터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방울님도 이 영화를 보시고 얼른 밝은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쵸. 하지만 청춘 라디오는 계속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네, 카키색 제육볶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은 20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춘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고민인 것 같아 제일 마지막 순서에 배치해보았습니다. 막막한 진로에 대한 고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학번입니다. 비대면 대학생활도 곧잘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잡히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마저도 되지 않아서 이게 말로만 듣던 대입병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 진로를 찾을 수 있겠지 싶어서 동아리도 해보고 이중전공도 신청해보았지만 무엇 하나 제 길이라는 확신이 들진 않아요. 이제 곧 3학년이 되어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막막한 앞길을 마주하고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모두가 앞길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고 20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춘이 가지고 있을 만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재용님과 같이 2학년이고 마찬가지로 막막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고민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고민을 재용님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재용님, 스트레스가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제가 바닥가재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바닥가재가 자라다 보면 몸이 바깥에 있는 껍데기에 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닥가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바닥가재는 이 스트레스를 바탕으로 껍데기를 키운대요. 와, 신기해요. 재영님도 지금 진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아리도 하시고 이중전공도 신청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본인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빠르게 진로를 찾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한 길을 찾느냐가 아닐까요? 21살이면 한창 이것저것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할 기회조차 스스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청춘으로서 겪는 혼란스러움과 기타 여러가지 복잡한 심경을 신호등의 노란불로 표현한 이 노래는 우리 행정학과 학우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20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민을 듣고 또 공감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행정학과 학우들의 고민을 듣고 또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고민은 정말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고민이라는 게 함부로 그 깊이를 재단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희는 이번 라디오의 목적을 최대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청춘 라디오를 마치려고 합니다. 행정학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가 고민 없는 청춘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곧 다가올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